담도 담낭암은 방치하면 생존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담도 담낭암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담도 담낭암이란 흔히 쓸개로 불리는 담낭이나 담즙이 지나는 길인 담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종양은 주로 내벽에 발생하는데 위치에 따라 간내 담도암, 간 문부암, 원위부 담도암으로 불립니다. 담도 담낭암이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체 암 발생 중 2에서 3%로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드물지 않고 예후가 비교적 좋지 않은 암 중 하나입니다. 또 매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위험 요인은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담도 담낭암도 주로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체중, 비만입니다. 비만은 담낭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췌장염, 담석, 담도염 등 합병증까지 유발해 담도암 발생 위험도 함께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흡연은 모든 암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담도, 담낭암 유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요인들로 담도, 담낭내 결석, 만성 간염, 고지혈증, 담도, 담낭내 염증, 담관 주변 조직의 감염, 간 흡충증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물고기 생식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간 흡충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2016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암 발생 특성 분석에서 담낭 및 담도암 발생률이 낙동강 유역 인근에 집중됐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2023년 WHO에서도 담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 흡충증을 꼽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물고기는 꼭 익혀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도 담낭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또 종양 발생 부위에 따라서 발현이 다릅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4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황달입니다. 담도에 종양이 생겨 담지의 흐름이 막히면 담즙 내 색소 성분이 혈액으로 새어나와 얼굴, 눈, 흰자위가 황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담도가 막혀 발생하는 황달은 폐쇄성 황달이라고 부르며 더 진행될 경우 피부가 가렵거나 붉은 소변, 회백색 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 통증입니다. 우상복부, 심화부에서 둔탁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무통성 진행성 황달의 경우 복통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통증의 빈도와 경도는 사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구토, 메스꺼움, 복부팽만 등이 동반되는 소화불량입니다. 체기와 유사하게 발현돼 많은 분들이 체기로 오해해 위장약을 먹기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들과 소화불량이 동반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로, 무기력감, 체중 감소 등 급격한 신체의 변화입니다. 암의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인 체중 감소와 함께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무기력감, 불안, 우울 등의 감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도 담낭암은 증상이 발현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절제술이 불가하거나 시행해도 재발과 치사율이 높으며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 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담관 폐색에 의해 간 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비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나 입원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보편적인 초기 선별 검사로 활용되는 CT 검사입니다. 암 진단과 병기 측정에선 초음파 검사보다 유용하며 아주 작은 크기의 암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종양의 위치나 치면 정도,
침범 범위, 절제 가능성, 림프절 종대, 간 전이, 혈관 침범, 담관 확장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MRI 검사입니다. 자기공명 담관 조영술, 즉 MRCP를 이용하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환자분들이 아프지 않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높은 비용이 들고 조직학적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CT MRI보다 더욱 세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체관 조영법, 즉 ERCP라고 불리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팽대부, 즉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출구인 십이지장 유두부 주위의 암 확진과 감별 진단에 쓰입니다. 먼저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넣고 담도와 췌간의 출구인 십이지장 유두부에 가느다란 튜브를 삽입합니다. 이 튜브에 조영제를 주입해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병세가 심한 환자가 대상인 경우가 많고 시술 후에도 합병증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어 대부분 입원해 검사를 받지만 때에 따라서는 외래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진 방법들은 담낭암, 담도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종류나 방법에 따라 검사 시기와 준비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도 담낭암의 치료는 종양의 위치, 크기, 확산 정도, 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보존적 시술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담낭암 수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담낭 적출술은 말 그대로 단순히 담낭만을 절제하는 수술로 담낭암이 점막층에 국한된 초기인 경우라면 거의 100%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낭암이 근육층까지 침범했다면 추가적인 치료가 동원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치적 담낭 적출술은 담낭, 간 십이지장 인대의 림프절을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담낭에 접한 간까지 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담낭암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담낭 장막하 결체 조직 이상의 침윤이 있다면 완치율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 시행합니다. 혈관 침윤이 있거나 종양의 간문부에 있는 경우에는 간의 우엽을 포함하는 우삼구역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 간의 담도를 함께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이 두려우시겠지만 담도암의 경우 완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적 절제입니다. 40에서 50% 정도는 완전 절제가 가능하나 해부학적으로 주변 조직 및 혈관들과 긴밀한 구조를 갖고 있어 완치를 위한 수술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발생 위치별로 수술법이 다르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수술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도 담낭암은 아직까지 뚜렷한 예방수칙이나 권고되는 검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 치료 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후속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엔 영상기기의 발달로 초기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복강경 수술로도 개복 수술과 비슷한 성과를 얻어낼 만큼 수술 기법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시고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병원을 찾아주십시오.